자, 인사하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2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이제 볼 날이 제가 대충 세봤는데 한 7번. 10번이 채 안 남았어요. 10번이 채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8월 거의 끝났잖아요. 9월, 10월인데 10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쉬면 아무래도 감이 떨어져요. 제가 올해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추석 연휴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개천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쭉 쉰단 말이에요. 그럼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 근데 이게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리듬감을 놓쳐요. 그러니까는 강제로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왜 그 무지성으로 이렇게 왜 주식도 왜 그냥 매월 적립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월급날 그냥 적립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샀다 팔다 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꼭 돈을 잃더라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공부 리듬도 나 아무 생각 없이 학원 계속 나올게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스터디 카페 도서실 간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언제 돌아오냐면 9월달쯤 와가지고 교수님 점수가 안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4, 5월까지 점수 잘 나왔거든. 점수가 좀 나와서 혼자 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거든요. 가면은 언제 무너지냐?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와서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주 언제지? 금요일인가가 그 입추였죠? 입추였죠? 입추 지나니까는 날씨가 좀 바뀌더라고. 이제 슬슬 돌아옵니다. 가을 전어같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교수님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막 돌아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론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잠깐만. 투자론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원칙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가 뭐였죠?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통해서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꾀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투자의 정의미 기초로 됐고 제일대 효과는 돈을 빌릴지 말지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다? 정의에 부칠 때면은 돈을 잘 빌린 거고 부해질 때면 돈 빌렸다가 큰일 난 거고.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지분 수익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총 자본 수익률이 있었고 마지막 뭐가 있었죠? 금리 저당 수익률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를 이제는 지총저 이렇게 할까요? 지총저 저당 수익률이 금리였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금리가 높다. 돈 빌렸다가 큰일 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크다. 돈 잘 빌린 거죠. 그러면은 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가 바로 밑에 나와 있겠죠.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다? 내 돈 누가 순양업 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치 상승분을 더했다라는 거. 내 돈은 뭐다? 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다? 지분 수익률이다. 아시겠죠? 지분에 대한 순위가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었죠. 총 자산 회전율 더하기 총에서 뭐 빼고 저당 수익률 빼고 부채 비율을 곱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부채 비율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부채 비율을 바로 주면 좋지만 뭘 줄 수도 있다? 대부 비율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두 가지 여기서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수익률의 종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의 종류. 자, 위험 시리즈 나오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보다 투자의 위험, 두 번째보다 총위험, 세 번째보다 개발의 위험. 투자의 위험은 5가지 있었죠? 무슨 법인유? 사, 금, 법, 인, 유. 요거 5가지가 투자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의 종류였는데, 자, 계산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죠. 어디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서 나오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는 아주 쉽죠? 뭐하고 뭐 한다? 곱하고 더한다. 곱더. 그쵸? 곱하고 더한다. 제가 좋아하는 곱더. 아시겠죠? 요즘 살쪄가 좀 많이 못 먹지만 어쨌든 뭐다? 곱더. 그래서 곱하고 더해서 기대 수익률 구한다라는 것까지였었습니다.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종류였었고요. 더 중요한 수익률은 바로 요거 수익률이었죠. 요거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요거 수익률보다 작으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되는 일이 없다. 기대 수익률도 크고 저당 수익률도 크고 내부 수익률도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장 수익률은 알 필요 없습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은 어디에 해당하고 평균에 해당하고 여기다가 지울게요 이제. 자,
수익은 어디에 해당하고? 평균에 해당하고. 위험은 어디에 해당했죠? 편차에 해당했죠? 맞죠? 혹은 뭐다? 표, 준, 현, 차. 혹은 요걸 제가 여기서 분산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수익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예상하는 것을 수익이라고 얘기했고, 표준 편차 분산은 단순히 위험하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 얘기했죠? 우리 애가 늘 6시에 와요. 뭐다? 평균. 우리 애가 3시에 와요. 위험해요. 학원 쨍 거 기억나죠? 우리 애가 5시 50분에 와요. 엄마 그래도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거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많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과 위험이었습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겠죠? 요 그림이 하나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각각의 점들을 연결한 선이 뭐다? 효율적 전선이 되겠고요. 효율적 전선. 우리 요거를 프론티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수익도 적게, 위험도 적게 않는 보수적 투자자는 기울기가 더 가파를 거고, 우리 돈도 많이 요구하고 위험도 많이 떠난다. 공격적 투자자는 수익도 많이, 그리고 위험도 많이 떠안지만, 요게 중요하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 보수적 투자자다. 따라서 뭐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소리 맞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투자자였는데, 굉장히 이런 투자자였는데, 왜냐하면 정보에 자신 있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저는 이렇게 막 유료로 쓰는 그런 어떤 그 블룸버그 통신 이런 통신 체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거였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계좌를 공개했더니, 오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 해가지고 요즘에 아시겠죠? 이게 뻔히 보이는데 사실은 몇 개 플랫폼이 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오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맨날 얘기해줘. 오빠 목숨은 오빠께 아니야.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높은 수익 보험 많이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슬퍼요.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요즘 그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야, 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유를 막 좋은 거 비싼 거 먹이겠대요. 그래서 막 그냥 싼 거 먹이려고 했다가 혼나고 막 그랬어요. 분유 막 엄청 비싼 거 먹이려고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막 말렸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머리가 좋아진대 오빠. 막 그래가지고 야, 그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좋은 대학교를 갈까? 말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였습니다. 됐죠? 위험과 수익했고, 기대 수익 계산 문제 했고, 포트폴리오랑 계산 똑같죠? 곱하고 더하는 거. 다만 포트폴리오는 모두 나올 수 있다. 확률이 나올 수도 있다. 맞죠? 맞아? 긍정적일 때 60%, 부정적일 때 40% 이렇게. 맞죠? 그래서 마다 잘 됐을 때, 호황일 때 60%, 불황일 때 4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요거는 지켜주시고요. 자, 우리 투자 분석은 크게 세 가지죠. 돈의 시간 가치, 현금, 흐름, 노래 부르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우리는 현가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가볍게 넘어갈게요. 현가 계수 몇 가지? 세 가지. 내가 계수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 요거 세 개가 현재 가치에 대한 계수입니다. 내가 계수도 세 가지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마지막으로다 감채 기금 계수. 됐죠? 요거 세 가지를 잘 이용하시고, 특히나 어디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쵸?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혹은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하시는 거는 언제의 돈을,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가지고 올 때 유용하니까 반드시 기법에서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됐죠?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영업 현금 흐름 10단계 뭐였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만약에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영업경비에 대한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 순영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순소득, 승수 구할 때도 쓰고, 종합자본 환원율 구할 때도 쓰고, 부채 감당률 구할 때도 쓰고, 수익가액 구할 때도 쓰고, 그리고 어디 환원율 구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순서 승수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종합자본 환원율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부채 감당률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수익가액? 모르겠어요. 환원율? 모르겠어요. 할 때는 뭐다? 언제나 순영업소득을 찾아서 답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이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자본 회수기간과 순소득 승수는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10억 투자하고 순영업소득이 1년에 2억이에요. 자본 회수기간 몇 년? 5년 보는 거죠. 너 부동산 투자해서 이거 자본 회수기간 몇 년 걸렸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 5년 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투자액에 대한 그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순영업 소득이라고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계론 특히나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투기법으로 하려면은 요구 수익률과 당연히 순영업 소득이겠죠. 순영업 소득이겠죠. 근데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작년에 냈지 투자 가치 구하는 거. 이거 완전 어거지 구한 거지. 무엇을? 순영업 소득을 요구 수익률로 나눴지. 또 나왔죠. 그럼 두 가지 다 쓴 거야. 쓸 거라고 예상했죠. 왜? 둘 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는. 얘는 뭐다?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얘는 뭐다? 돈 벌은 금액에 대한 기준이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투자론에서 이거 두 개는 모르면 공부를 못한다. 왜? 얘는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얘는 뭐다? 돈 벌었다는 거 얘기할 때 기준이니까는 이거 두 개 반드시 알고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가치 물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다? 당연히 문제 나오겠지. 왜?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투자론에서. 됐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10단계 했고요. 매각현금 흐름 7단계입니다. 매매, 순미, 세자세.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하는 기간 동안이니까는 유량인 거고요. 매각현금 흐름은 일정 시점, 판매 시점이니까 뭐다? 저량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기법은 노래 부르시면 되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여러분 차례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할인연금 수지법의 세 가지. 순, 내, 지. 그리고 승, 수. 마지막 뭐다? 대, 부, 채, 총, 영. 몇 가지? 6가지. 무슨 법? 비율법. 됐죠? 그래서 요거 기법은 노래 부르시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내는 패턴을 보면 이 6가지에서 요거 3번을 기준으로 한두 문제를 던지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뭐다? 언제나 여기에서는 문제를 무조건 내요. 한 문제 무조건 내는데 요게 한 문제가 될지 요게 한 문제가 될지는 출제위원들이 그때마다 달라요. 패턴이 있는지를 분석해봤는데 패턴이 없어. 지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나올 거라면 얘가 좀 더 자주 나와요. 왜? 더 중요하니까. 왜? 얘는 어디에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여기에서 쓸 거기 때문에 잘 안 내고 물어볼 거면 얘를 자주 물어봐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순 현재 가치법입니다. 어디에서? 유입에서 무엇을? 유출을 뺀 값이죠. 우리는 유출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맞죠? 장래 유입을 어디로? 현재 유입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뭐다?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요렇게 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빼면 순현재 가치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자, 두 번째는 내부 수익률입니다. 유입과 무엇을? 유출을 같게 만드는 계산법인데 얘는 따로 구할 필요 없죠. 계산할 필요 없보다 차이값을 무엇으로?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차액을 어디로?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입을 무엇으로? 출로 나눈 값이 되겠죠. 맞죠? 입을 출로 나눈다. 입은 어디에? 위에. 출은 어디에? 밑에. 아시겠죠? 우리 애가 요즘에 출을 엄청 해요. 아시겠죠? 이거 우유를 엄청 먹이는데 계속 하루 동안 10번 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출이 작구나 하니까 와이프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옆에서. 아시겠죠? 왜냐면 와이프는 알거든요 이거. 그래갖고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 아시겠죠? 입은 어디에? 위에. 출은 어디에? 밑에. 애기도 똑같더라고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 내, 지 분명히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두 개 비교했었을 때 어디가 우월한 투자가 아니다? 순영업소득, 순현재 가치가 더 우월한 투자 아니다. 자, 순영업소득과 수익성 지수 비교했었을 때 순영업소득은 어디에 유리하고?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고. 그래서 얘는 뭐다? 돈 버는 뭐다? 투자 금액에 유리하지만 수익성 지수는 왜 봅니까? 적은 투자 금액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뭐다?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거죠. 됐죠? 요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문제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순내지 했습니다.
어림셈법에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입니다. 요거 고민할 필요 없죠? 항상 뭐다? 순, 소득, 승수가 나오든 뭐다? 세전, 승수가 나오든 혹은 요즘 시험에서 자꾸 유효 총수 승수가 나오죠? 승수가 나오죠? 앞에 거 자르시면 되죠. 앞에 돈 번 거잖아. 앞에 돈 번 거잖아. 앞에 돈 번 거잖아. 돈 번 거 어디로? 밑으로. 돈 넣은 거 어디로? 위로. 맞죠? 승수합 자르고 돈 번 거 어디로? 밑으로. 세가 붙어있네. 총 투자액이 아니라 뭐다? 지분 투자액이 된다. 왜? 부채 서비스액 빠졌으니까. 됐죠?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유효청소 승수니까 유효 어디에? 밑에 당연히 유효청소득 밑에 들어가야 되고 위에 뭐 올라간다? 총 투자액 올라간다. 반드시 이거 세전 세후여야 뭐가 붙는 거라고? 지분 투자액이 붙는 거라고 그 말씀 됩니다. 아시겠죠? 어림셈법과 순수법은 서로 역수 관계이고 혹시나 순속 승수가 5예요 라고 나왔을 때 종합 잠깐만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나와요. 잠깐만 이걸 가지고 저 공격하던데 종합 자본 환원율 몇 퍼센트? 5분의 1이죠. 몇 퍼센트? 20%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게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꾸 지네들이 마음대로 말을 줄여. 그러니까는 차라리 송도현 교수님이라고 계속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야, 그 세종 박물관에서 개론하는 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야,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쌤. 그래서 뭐다 별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용어를 자꾸 섞어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봐. 자본 환원율이 얼마인가? 얘를 떼버린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맞죠? 저한테 왜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자, 보세요. 송도현 교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송쌤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송교수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도윤쌤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기요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밴드에 저기요라고 하시면서 되게 좋으면서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얘가 자본 환원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뭐다 순수속 승수의 역수다. 얘는 최근에 감정평가에서 똑같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본 환원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위에 뭐다 순영업소득 무엇으로? 투자액으로 나눌까? 아시겠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액. 총투자액이 뭔데?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게 환원율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환원율이잖아. 순 나누기 가치. 됐죠? 이게 수익가액이 될 거니까 나중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잘 기억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율 분석법입니다. 대부, 부채, 총령이네요. 대부 비율은 대부가. 대부 비율은 무엇을? 부채를 무엇으로? 가치로 나눌까? 됐죠? 그리고 뭐다? 부채 비율은 누구지? 부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눌까? 됐죠?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래요. 요거 100분의 60이네요. 맞죠? 부채 비율 위에 그대로 쓰시고 위에 두 개 돼서 얼마? 100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40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 그래서 얼마? 150%. 두 가지. 시험에 나왔던 건 요거. 아시겠죠? 말씀해 드립니다. 자, 대부 부채 총령. 부채 감당률입니다. 제가 늘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 교수님, LQ 문제 구하는 거 너무 쉬워졌어요. 그거랑 부채 감당률 선 하나만 그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부채 감당률 무엇을?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됐죠? 영업현금 흐름 쓰시고 나서 배 하나 그으셔서 맞죠? 배에 줄 하나 그으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 말고 채무 불이행률이죠. 이제 빨리 안 하면 이름 못 듣는 거야. 채무불 이행률이죠. 뭐로 나눈다?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다. 두 가지 더하는 거죠. 돈 쓰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영업 경비를 더하기 뭐다? 부채 서비스액의 합을 무엇으로?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채무불 이행률은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을 뭘로?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시겠죠? 대부 부채였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가볍게 할게요. 총 소득 승수의 역수로서 맞죠? 위에 뭐다? 총 소득 밑에 뭐다? 총 투자액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영업경 비율은 영업경비를 총 투자액으로 나눈 것인데 그게 죄송해요. 총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그게 가능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지문에서 준다. 안 준다면 가능인지 유효인지 하나의 값만 나와 있어요. 안 준 기출이 딱 한 개 있었는데 걔가 뭐냐면 가능 총소득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효천수 안 나오는 걸로 했던 문제들로 있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폐 시간 가치 정리했고요. 현금 수지 했고요. 그리고 마다 투자 분석 기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익숙해지는 거지, 이거 몰라서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얘를 못 잡아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계산 문제 당연히 2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론 문제가 처음에 많이 나오면 보통 6문제 나오는데,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 투자랑 금융을 묶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보통 11문제 정도가 나와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높은데 재작년 3년 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74 이렇게 나왔어요. 74. 그리고 작년에마다 65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론에서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문제가 나오는 반면 투자로는 그래도 문제는 보여요. 좀 공부하시면. 그래서 마다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이 좀 부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얘 문제는 좀 터무니없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로는 그래도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문제는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한 28번쯤에, 한 29번쯤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막 나와가지고 나 풀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풀 거야? 라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시죠. 자, 102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체크해주시고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잘 보세요.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것은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겠죠. 맞죠? 감가상각, 건물 깎이는 거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이자 내는 거, 내 배불리는 거예요? 은행 배불리는 거예요? 은행 배불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돈 깎이는 거랑 은행 배불리는 것은 뭐다? 세금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세의 첫 번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어디? 돈 버는 곳에 세금 매긴다. 돈 못 벌었잖아. 그 뜻입니다. 됐죠? 이번 오시죠.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다. 다음 몇 번? 2번. 이거는 바로 보여야 되겠죠? 유동성 위험. 그쵸? 뭐다? 낮은 황금성 때문에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었습니다. 됐죠? 대표형 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그 갭 투자를 얘기 많이 하죠? 그거마다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빌린 돈보다 무엇이, 집값이 빨리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4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한다면 밑에 줄 치시고 실물 자산 줄 주세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한다. 밑에 마다 실물 자산. 부동산은 화폐가 아니죠. 자산이죠. 그마다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면 인플레이션 해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치, 울타리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올라간 경우가 있겠죠. 5번입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영속성 및 내구성원에서 가치 보존력이 높은 편이다. 밑에 4번, 5번에 있죠. 그래서 뭐다? 4번과 5번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 보여야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4번과 5번이 다른 말이다 싶겠다가도 제가 설명드리고 읽어보니까는 이 두 개가 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 영상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레버리지 효과란 지렛대 효과죠. 남의 돈을 빌려서 부채 비율의 증가와 감소가 자기 자본 수익률 밑에다가 지분 수익률 쓰시고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 남의 돈 한번 빌려서 투자해 보세요. 돈을 엄청 잃을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농담이에요. 돈 빌리면 안 돼. 큰일 나요. 지금 금리가 높아. 아시겠죠? 9월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 아직 한국 말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잘 보세요. 자, 2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의 위험이 뭐다?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전세 안고 구입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가 있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좋죠. 지총저 하시고 저당 수익이 가장 클 때마다 부의 레버리지 어디가 크다? 총자본 수익률이 크면 정의 레버리지. 아시겠죠? 지총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총저 지분 수익률이 크고 총자본 수익률이 크다. 뭐다? 정의 지렛대.
저당 수익률이 크다라고 나왔어요. 뭐다? 부의 지렛대였습니다. 5번 질문 하나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종합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종합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체크해 주시고 밑에다가 뭐다? 중립적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5번의 첫 번째 단락까지 중립적 지렛대. 다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1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오시죠. 부동 투자와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전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때 뭐가 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전체 투자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 써주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다? 지분 수익률. 전체 투자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 맞죠? 똑같이 보여야 돼요. 지총저, 지총저. 맞죠? 지총저, 지총저. 자, 이제 와보세요. 미치겠다. 자, 지분 수익률입니다. 뭐다?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저당 수익률입니다. 이게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총 자본이라는 것은 내 돈과 남 돈의 합이죠. 맞죠? 그럼 뭐다? 전체 투자도 될 거고 총 투자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맞죠?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합이, 죄송해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니까 뭐다? 총 자본이라는 것은 뭐다? 내 돈과 남 돈 더한 거. 지분은 뭐다? 내 돈만. 다른 말로 뭐다? 자기 자본이 나오겠죠. 뭐다? 용어를 정리해 줄 거면 얘만 쓰고 얘만 쓰던가. 맞죠? 자기 자본이 뭐예요? 내 돈. 총 자본이 뭐예요? 내 돈과 남 돈의 합. 아니면은 뭐다? 이렇게 쓰던가 따로 쓰던가. 이거를 막 섞어서 다 쓰더라고. 기출지문에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크면 지분 수익률이 크면 뭐다? 정의 지렛대. 어디가 크면 반대로가 크면 어디에 뭐다? 부의 지렛대. 됐죠? 그러니까는 부의 지렛대 하나는 잘 외울 수 있어요. 왜냐? 저당 수익이 크다. 야, 금리가 너무 높아. 돈 빌려서 큰일 났어. 그 뜻이 되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러셨던 분들은 됐죠? 자, 총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높다면 요게 금리가 높다면 이렇게 읽히시면 되겠죠? 뭐가 생긴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 좋습니다. 중립적 레버리지 나왔죠? 아까 했죠? 1번에 5번하고 똑같죠? 뭐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4번입니다. 부동산 실물 투자는 투자자의 구매력 하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뭐다?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구매력을 보호한다는 뜻은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즉 뭐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질문이 사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속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3번 다시 볼게요. 중립적 레버리지 나왔죠? 이게 뭐다? 1번에 5번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보여요? 4번 질문, 이번에 4번 질문이에요. 이게 뭐다? 어디에? 어디 나왔죠? 여기 위 있었잖아. 자, 보호하는 거. 대표 유형의 4번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2번에 4번이 대표 유형 4번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기출 지문을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응용해서 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보이면은 문제가 되게 쉽고, 당연히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읽으시면서, 친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5번입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잘라주시고. 부채비율이 커져요.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보다 커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2번이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3번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임대관리 통해서 공실률 최소화. 당연하지. 자본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 됐죠?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할 절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건 절세 효과만 외워주세요. 세금 감면, 도관체는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4번입니다.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높아요. 맞죠? 돈 잘 빌렸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근데 부채비율 더 높이네요. 난리 나겠죠? 죽으면 죽어. 죽으면 죽어. 야, 안 그래도 금리가 너무 높은데 돈을 더 빌린다고? 큰일 납니다. 됐죠? 4번 틀렸다. 부채비율 어떻게 한다고? 좀 낮추시라고. 그래야 그나마 보호가 된다고.
효율적 시설 관리 통해서 운영 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됐죠? 요런 문제가 여러분 약간 깜짝 문제인 거야. 좀 당황시키는 문제. 근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수님 저 처음 지문 봐요. 웬만하면 좀 위험을 감수할게요. 내가 완전 처음 본 지문이다. 물론 늘 새롭겠지. 했지만 늘 새롭겠지. 근데 정말 생뚱맞은 지문이 나왔다. 그거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왜냐면은 걔네들도 출제위원도 야 이거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없는 지문을 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맞는 말만 긁어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찾을 때는 어디에서 내가 배웠던 거에서 내가 아는 거에서 기출 지문에서 틀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도 리스크를 덜 감수하겠죠. 그래서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내가 아는 지문에 있다라는 거 항상 그 말씀 가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좀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3번이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4번 넘어오시죠.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네요. 맞죠? 자기자본 얼마 들어갔어요? 자기자본 얼마? 1억 1억 큰일 나. 자, 부동은 얼마짜린데? 3억짜린데 금융기관 얼마? 2억 빌렸고 자기자본 얼마? 1억 들어갔네요. 맞죠? 내 돈 얼마? 1억.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안 나와있죠? 뭐가 나와있죠? 내 돈 나와있죠? 내 돈 얼마? 1억. 순위없어도 얼마예요? 2천만원. 빼기 얼마 빌렸다? 2억 빌렸다. 이절 얼마? 6%. 빼기 얼마? 1200만원. 더하기 가치는 얼마 올랐어요? 안 올랐네요. 이거 왜 산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산 거야 도대체? 됐죠? 그 덕분에 계산 쉽네요. 1억에 대한 얼마? 800만원. 수익률 얼마 나오죠? 8%가 나오죠. 답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물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얼마나 좋아.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사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부가 부족한 거야.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넘어오시죠. 부동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잠깐만. 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를 풀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 계산 문제를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기억 나오고 니은 나오죠. 뭐다? 타인 자본 있다 없다? 타인 자본 없는 경우. 니은 뭐다? 타인 자본 몇 프로? 50%인 경우. 여기 두 가지죠. 그럼 위에다 쓰셔야 돼요. 위나 밑에다가. 타인 자본 없으니까 뭐다? 얘는 쓸 필요가 없지만 얘는 뭐다? 내 돈, 남 돈 쓰셔야 되겠죠. 총 얼마짜리 부동산이에요? 5억이에요? 맞아요? 내 돈 얼마? 2억 5천. 남 돈 얼마? 2억 5천.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조금 써놓는 것이 지문을 2번, 3번 읽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론 지문 보면 맨날 그렇잖아요. 읽은 거 또 읽고 2번 지문 3번 읽고 물음표에다 넘어갔는데 3번하고 5번 중에 찍다가 5번 찍고 틀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뭐다? 2, 3, 4번을 찍어. 왜? 답이 1번하고 5번 같진 않거든. 근데 답은 언제나 뭐다? 1번과 5번에 냅두는 거죠. 이거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시비 거는 거예요. 저와 함께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답이 없음, 답이 0개, 모두 정답 하는 경우 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본인 답에 확신이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타인 자본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들어갔습니다. 순영 없어서 얼마죠? 3천. 이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더하기 뭐다? 가치 상승분 얼마 나왔어요? 5억에 몇 프로? 5억에 2% 얼마? 1,000만원 되겠죠. 그럼 5억에 얼마? 4,000만원 되겠네요. 얼마가 돼요? 몇 프로? 8% 맞아요? 응, 맞죠? 8% 맞죠? 5억에 얼마? 8%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결국 이 문제를 풀어라는 소리입니다. 내 돈 얼마? 2억 5천. 순영부터 똑같죠? 이거는 더하기 죄송해요. 빼기 이자 빼야 되니까 빼기. 자, 이제 이게 존재할 거예요. 존재할 거고 더하기 얼마? 똑같이 1,000만원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2억 5천만원 분의 요게 4천인 건 알겠는데 2억 5천의 이자율이 얼마예요? 몇 프로? 4%. 2억 5천에 4%가 얼마? 1,000만원 되겠네요. 됐죠? 그럼 뭐다? 요거 두 개
똔똔 이렇게 했는데, 똔똔. 또이또이. 또이또이. 똔똔. 제목은 좀 달라요. 맞죠? 얼마? 3천만 원 하시면 되겠죠. 3천만 원 나누기 얼마? 2억 5천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12%가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타인 자본이 없을 때 수익률이 얼마? 8%. 타인 자본 50% 빌렸을 때 수익률이 얼마? 12%. 이거 돈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돼요? 돈 빌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비중 혼자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언제 돈을 빌려서 계산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냐 두 가지였었습니다. 5번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투자자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A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10%이며 대출 이자율은 6%이다 라고 나왔어요. 현재 갑이 이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은 50%이다. 만약 갑의 대부 비율이 80%로 높아진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위에다가 뭐다? 총 자본 수익률 써주세요. 요걸 하셔야 되겠지. A 부동산 투자 수익률마다 총 자본 수익률 써주시고, 대출 이자율에다가 뭐라고? 저당 수익률이라고 써주세요. 되셨죠? 투자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 대출 이자율마다 저당 수익률 하시면 되겠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첫 번째 계산 문제를 두 문제 풀어봤으니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게 나오겠죠. 맞죠? 그럼 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뭐다? 부채 비율인데 정말 속이 상하게 대부 비율로 나왔죠. 외워야 되죠? 대부 비율이 50%라면 부채 비율 몇 프로? 100%. 그 다음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대부 몇 프로? 80%라면 부채 비율 몇 프로? 400%. 됐죠? 요거 안 되신 분들 잡아드릴게요. 자, 대부 비율이 몇 프로라고? 50%라고. 맞죠? 얼마 분의? 100분의 50이니까 위에 거는 똑같은 값이죠? 맞죠? 얼마? 부채 비율은 50을 무엇으로? 두 개 더해서 100. 얼마? 50 하시면 되겠죠. 대부 비율은 얼마? 80%라면 100분의 얼마? 80. 고민할 필요가 없죠? 위에 거는 똑같이 두 개 더해서 100 얼마? 20%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부채 비율은 각각 100과 400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지워드릴게요. 자, 총 자본 수익률 얼마 나왔죠? 10% 더하기 10 빼기 얼마? 6. 10 더하기 10 빼기 6 곱하기 요거 4가 되네요. 맞죠? 얼마? 14%. 됐죠? 요거 4, 4, 16이네요. 맞죠? 4, 4, 16 맞죠? 16 더하기 10 얼마? 26이 되네요. 차액은 얼마? 1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26%, 14%. 됐죠? 얼마 바뀌었다? 12%가 상승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6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파트 투자의 위험과 수익으로 넘어오시죠. 수익은 뭐다? 평균. 위험은 뭐다? 벗어날 가능성이 되겠죠. 대표 유형입니다.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어디에 해당한다? 사업성 위험에 해당한다. 특히나 뭐다? 시장 위험에 해당하는 거죠. 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금융기관 나왔죠? 맞죠? 오케이? 차 누구예요? 대출기관이죠? 뭘 선호해요? 대변 뒤에 뭐다?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바꾸셔야 되겠죠. 대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금융기관보다 대출 기관이니까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부채 비율의 증가죠. 이거 돈 빌려서 문제 생기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나 어디 위험? 금융적 위험이 되겠죠. 유동성 위험은 아니다. 됐죠? 유동성 위험은 돈이 안 도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그 동맥경화 말고 뭐다? 돈맥경화. 그 들어봤어요 혹시?
뭐 들었어요? 예전에 그 은행권에서 이렇게 돈이 안 돌면 맨날 이렇게, 돈맥 경화가 생겼어요. 왜 돈이 안 도니까. 어디가 이렇게 붓이 터지는 거지. 좀 이해되죠? 돈맥 경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대표적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무 이렇게 옛날 사람인 건가? 아무튼 그래서 제 예전에 되게 이렇게 금융 열심히 공부할 때, 어렸을 때, 돈맥 경화가 뭐지? 하면서 유동성 위험이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됐죠? 이것은 되었습니다. 자, 리얼입니다.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어디에 몇 번? 답은 3번. 기읍과 리을입니다. 만약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맞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면 2개다 라고 하겠죠. 모든 문제 다 끌고 온 거예요. 빡센 문제에서. 아시겠죠? 요즘에 틀린 것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자꾸 유행인가 봐. 그게 각종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나올 확률이 반반인 것 같아. 원래. 그러니까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재작년부터 최초 등장해가지고 좀 재미를 봤어. 재미를 봤어. 그래서 만약에 난이도를 높인다면 문제를 덜 내는 경우,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뭐다 빡센 문제 많이 내는 경우, 그리고 뭐다 앞에다가 더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아니래. 뭐 포수 사인이에요? 나 순간 투수인 줄 알았어. 포수 사인 줄 알았어. 싫어. 다 아니래. 그럼 뭘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아시겠죠? 그 말씀을 꼭 조심해주세요. 저 뒤에서 멀리서 저희 야간반 반장님이 아니래, 다 아니래. 아시겠죠? 그 아닌 걸 냅니다. 왜? 출제원이 알거든. 너네 귀찮게 바꾸는 방법을 알거든.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됐죠? 대표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봐봐 나오잖아. 됐죠? 자, 1번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위험 회피형 투자는 변이 개수가 큰 투자를 선호한다. 변이 개수보다 작은 투자를 선호한다. 이쪽 보세요. 자, 한 가지 알고 갑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가장 큰 전제는 평균이 같거나 분산이 같아서, 평균이 같다면 뭐다 수익이 같다면 분산은 뭐다 작은 것이 다른 것을 다 지배하는 거고, 또 뭐다 평균은 뭐다 수익은 높아야 되고 분산이 뭐다 같다면 요거 같다면 써야겠다. 잠깐만 저도 더 드릴게요. 자, 수익이 같다면 분산은 혹은 편차는 뭐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것을 선호하겠고, 맞죠? 돈은 같이 버는데 위험을 굳이 많이 따낼 필요가 없겠죠. 뭐 같다면 분산이 같다면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다면 수익은 뭐다? 높은 것을 선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수익이 같거나 위험이 같아서 두 개를 비교해서 분산은 낮고 수익은 높은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쓴다고? 변이계수 쓴다고. 그래서 변이계수는 어떻게, 무엇을? 변위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위험이 뭐다? 표준 편차. 수익이 뭐다?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위험 회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적게 당하고 싶겠죠?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다.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변위수. 됐죠? 그래서 기획과 니은이 틀렸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의 심화는 체계적 위험 체크.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 부동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가능성.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자, 잠깐만요. 유동성 위험은 정확히 이런 말이에요. 낮은 황금성으로 인하여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쪽 보세요. 무슨 말 설명해 볼게요. 자,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네?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자, 시장 가치는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죠. 뭐가 비교했다? 투자 가치와 비교했다. 투자 가치는 뭐다? 내 생각에. 시장 가치는 뭐?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 맞죠? 만약에 이게 11억이에요. 10억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10억이라고 합시다. 이거 내가 황금성, 즉 뭐다? 돈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거 10억에 넣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돼요? 7억에 팔아야 되는 거지. 시장 가치에 대한 손실 가능성. 뭐 때문에? 낮은 황금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금매라고 적혀있죠, 금매. 이거 대부분 다 거짓말이지만 이것이 진짜 진실이라면 부동산 10억인데 금매에서 7억에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유동성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내가 우리 애가 장가가거나 혹은 급한 돈이 필요해. 내가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금매를 내놔야 돼요. 시장가치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늦게 팔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7억으로 낮추는 거지. 그래서 금매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리라고? 낮은 황금성, 유동성 위험을 떠올리라고. 다만 이 말이 진실이라면 금매라고 해서 갔더니 얼마라고? 이게 10억짜리인데 금매예요? 금매 9억 8천이요. 이게 하는 거지. 야 장난해? 되는 거죠. 이거는 유동성 위험이 아니다. 말장난이다. 아시겠죠? 그 말씀은 되는 겁니다. 됐죠?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시장에서 얼마에 팔린다? 10억에 팔린다. 얼마에 팔았다? 7억에 팔았다. 아시겠죠? 이게 낮은 황금성의 가장 정확한 지문. 됐죠?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투자 위험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의 정리로 옳게 연결되는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나왔죠. 금리 상승기에. 위에도 뭐 나왔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 맞죠?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좋습니다. 돈 못 갚으면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밑에 나왔네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나왔죠? 뒤에 뭐 나온다? 인플레이션 해지. 해지가 여러분 원래 울타리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화폐 가치만큼 떨어지지 않고 실물자산이니까 보호가 잘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은 어디에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 위치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어디에 해당한다? 위치적 위험에 해당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차려놨더니 옆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와요. 옆에 갑자기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와요. 난리 나는 거지. 아시겠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올 줄 알아서 부동산 차렸는데 갑자기 쓰레기 처리장이 오는 거지. 난리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해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합니다. 부채 있다, 부채 없다. 부채 없다. 금융적 위험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해요. 제거할 수 있다. 죄송해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4번부터 볼게요.